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곡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뭐 여기 사고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랄지 또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 칩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뭐 논란이 되면서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범죄 사실이 무엇이고 과연 이 정도 내용 가지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또 신청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고 당시 어떤 충격을 보면 좀 세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주를 안 했다고 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서 이제 사과를 하고 신고하고 보험 처리 접수를 했다고 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가볍게 처벌받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벗어난 이유를 공항이 와서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공항, 아마 공항장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 사고를 내게 되면 그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머리가 멍할 때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다랄지 아니면 내려서도 그냥 서 있다랄지 바닥에 주저앉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는 이제 그 정도의 큰 사고는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항이 왔다고 할 정도인지 공항이 와서 도망갔다 이것은 좀 변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운전 전에 소속사 대표하고 유흥주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흥주점은 술 먹는 데 아닙니까? 술 먹고 노는 데인데 그런데 본인은 술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가서 이 얘기만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난 술 먹지 않겠다 이제 운전하고 가야 한다 하면서 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늦은 밤에 왜 유흥주점에서 늦게까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술을 안 먹었을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신빙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더군다나 김호중 씨는 이전에도 뭐 폭행 관련 시비랄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뭐 도박 관련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김호중 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 술을 안 먹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믿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왜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 도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사고가 난 직후에 차량 소유자가 김호중 씨임을 알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출석을 하라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또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걸쳐서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빨리 출석해달라고. 그런데 본인은 오지 않았고 사고가 난 지 2시간 만에 매니저가 그것도 김호중 씨가 운전할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입고 자수한다고 하면서 경찰에 왔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제 범인 도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범인 도피 교사로 김호중 씨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이사는 내가 그렇게 시켰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호중 씨의 옷은 어디서 난 거죠? 그런데 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대신 운전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그런 음성 내용이 파일이 바로 전화한 내역 녹취 파일이 경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소속사 대표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김호중 씨도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대표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음주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유흥업소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상대로 술 먹었는지 여부를 조사해보면 되겠죠. 근데 그 유흥업소는 뭐 아마 그
그 소속사 대표의 단골 아니면 김호중 씨의 단골 술집일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김호중 씨 편을 들지 술 먹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업소 근처에 있는 CCTV랄지 사고 후에 김호중의 어떤 동선을 추적해 보면 술에 취해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거든요. 근데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안에 그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칩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김호중 씨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김호중 씨의 다른 매니저가 이 메모리 칩을 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김호중 씨 휴대폰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김호중 씨 휴대폰에 통화한 내역이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한 내용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범인 도피를 교사했는지 메모리 칩을 빼가도록 없애도록 또 이것도 지시를 했는지 이것은 다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음주운전으로 밝혀지면 그러니까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벌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사 술을 얼마 정도에 먹었다는 양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먹은 양, 또 몸무게, 그 다음에 운전한 시점, 시간 이렇게 재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고 당시에 몇이었다는 것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걸 유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그냥 추론만 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단지 경찰에서 17시간 뒤에 김호중 씨가 출석을 했잖아요. 그때 뭐 음주 식정으로 부르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했는지 여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호흡에 하는 거에 비해서 혈액 속에는 알코올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만약에 미세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술을 먹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유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혈액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때는 이건 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김은종 씨 이제 범죄 사실이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만약에 뭐 이런 범죄 사실이 다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뺑소니, 그다음에 뭐 범인 도피 교사 이것도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또 증거 인멸 교사 이것은 메모리 칩을 없애도록 한 거잖아요. 이런 죄가 될 수 있는데 경찰에서 이 정도 범죄 사실이면 제가 볼 때 영장을 충분히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뺑소니와 다르게 막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김호중 씨가 이전에 음주 전과가 있는지 교통사고 전과가 있는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를 고민하는데 더군다나 음주 전과가 있다랄지 교통사고 전과가 있고 또 증거 인멸이랄지 범인 도피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부인을 하게 되면 이건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 지적할 점이 있는데 이전에 연예인이랄지 뭐 스포츠 스타가 어떤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뭐 좀 신용이지만 자숙하는 그런 신용이라도 됐거든요. 신용이라도 됐었는데 지금 요즘은 어떻게 트렌드가 스타가 무리를 일으키면 일정 기간 동안 뭐 활동 중단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뭐 활동을 더 강행하는 이런 경우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도 김호중 씨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맹신적인 팬들이 김호중 씨를 이제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권의 팬덤 현상이 연예계와 또 스포츠계 이런 어떤 공인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은 당장 좋을 수 있죠. 팬을 등에 업고 공연도 계속하고 돈도 벌고 하지만 이런 왜곡된 팬덤이 결국은 스타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자숙을 본인도 해야 하고 팬들도 자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